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대표님? 저는 경남 밀양입니다. 아니 너무 말투가 너무 네. 친숙하고 구수해가지고 네. 네, 한번 아, 여쭤봤어요. 네네. 전 대구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제 아는 지인이 대표님의 방송을 네. 보고 정말 이분은 깊이가 다르다. 도대체 뭘 하시던 분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대표님을 직접 찾아가서 섭외를 드렸는데 IT 쪽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셨죠? 네네. 네, 전자신문 기자를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네, 여의도 투자업계는 한 3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1편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네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뭐 D램, 낸드 네네. 다 좋다고 하는데 네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네네.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D램 경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90년대 PC 사이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2016년, 17년 때 서버형 D램 쪽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요. 올해 좋게 보는 것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 10% 거의 몇 년 만에 이제 두 자릿수 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서버는 PC처럼 껐다 켰다 안 하고 계속 켜놔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신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중요한 게 인텔이 그동안 10나노 쪽에서 CPU 생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올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CPU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메모리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DDR4라는 D램을 쓰다가 이제 새로운 CPU에 맞춰서 DDR5가 새로 적용이 되면 그동안 이제 구형 CPU를 쓰지 않으려고 하던 이런 플랫폼 업체들, 빵 기업들이 DDR5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것들은 삼성전자가 TSMC하고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TSMC가 만약에 100이라는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삼성은 한 30,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TSMC가 지금부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 앞으로 해야 되는 투자가 매년 수십조 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투자 사이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D램 네네. 현물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게 1분기까지만 좋은 게 아니라 2분기에는 그러면 네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때요? 원래는 2분기까지는 좀 하향세를 그리다가 반등할 걸로 작년에 대부분 봤어요. 네. 시장 관계자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쇼티지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정전 사고도 있었고 화재 사건도 있고 뭐 한파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공급에 대한 불안들이 굉장히 가중되다 보니까 수요 업체들이 굉장히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시장 가격, D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현물가가 있고 고정거래가, 네. 계약 가격이 있거든요.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매달 가격이 내고가 진행이 되는데 서버형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벌써 5% 이상 올랐거든요. 이제 2분기에도 5에서 10% 정도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업계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어찌됐든 간에 뭐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1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명실상부한 1인데 네. 왜 시장에서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더 좋고 왜 더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D램만 놓고 보면 모바일향 비중이 꽤 높습니다. 삼성은. 네. 스마트폰 D램 같은 경우는 LPDDR이라고 해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향, PC향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것들 서버향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반등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사업이 글로벌리 봤을 때 한 7위권, 굉장히 낸드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고, 그 인텔 인수해서 조금 순위 네, 올라가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인수하기까지는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고 거의 퓨어한 D램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D램 익스체인지에서 시장 가격을 보고 이게 이제 고정 거래가를 움직이는 것들 많이 보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하이닉스 주가가 디램 가격보다 먼저 선행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 보면 어떤 디램 향후 동향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인덱스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는 것도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SK 하이닉스가 4조 8천억 원 규모로 이제 EUV 노광 장비 도입 네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반도체 호황이 어찌됐든 간에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네. 기존의 EUV의 가장 큰 수요처는 파운드리예요. 네.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주로 EUV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D램에 EUV를 적용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도 올 하반기부터 DDR5가 이제 본격 양산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EUV 적용을 빨리 해야지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하이닉스 쪽도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미 자회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파운드리 쪽을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EUV 장비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디램 낸드 쪽에서도 업황적으로 호황이 확인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도 보니까 지금 네네. 쇼티지 현상이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만에 외주 준다고 또 기사가 났던데. 네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EUV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네덜란드 ASML이라는 노광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네. 독점 회사예요. 그런데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40대밖에 없습니다. 비싸다면서요? 엄청 비쌉니다. 네. 대당 뭐 2천억 이상 되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뭐 엑시멀 레이저 장비보다 몇 배가 비싼 네. 수준이기 때문에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일단은 먼저 입도 선매를 해놔야 돼요. 지금은 TSMC가 전 세계적으로 EUV 장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네. 그리고 삼성전자 디램,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쪽으로 빨리 빠르게 대비하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요. 네. 네.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전투적으로 좀 투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DB 하이텍은 왜 네. 증설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TSMC 이야기는 12인치 최첨단 웨이퍼예요. 네. 그러니까 12인치 웨이퍼에다가 5나노 공정이에요. 최첨단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DB 하이텍이 하는 거는 8인치, 30년 전에 쓰던 반도체 장비 라인이에요. 그래서 8인치 웨이퍼고 거기에 이제 한 120나노, 80나노 같은 굉장히 레거시화된 공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뒤처진 거네요. 그렇죠. 구형 중고 장비를 사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쪽은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수요 쪽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또 레거시화된 공정들, 특히나 PCB 같은 경우가 이렇게 쇼티지가 나서 막 네. 설비 투자를 하면 시차가 있잖아요. 설비를 깔고 생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공급 부족이어서 막 설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공급 과잉이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공급 부족, 쇼티지 상황을 충분히 즐겨서 고마진 정책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예, 여기서 이제 충분한 캐시를 가지고 나중에 뭔가 이제 미래를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DB 하이텍 증설은 정말 시장에서 단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주가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더 그게 DB 하이텍한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증설 안 하는 게요. 네네. 그게 모멘텀이 아니고요? 그렇죠. 쇼티지면 계속 판가를 그렇죠. 올릴 수가 있잖아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캐시가 쌓이고 나서 오히려 그 장비 가격들이 떨어질 때 그때 사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중고 장비 가격도 얼마나 올라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한 100이라는 시장에서 60%를 장악하고 있는 게 TSMC라는 대만 회사고요. 네. 삼성이 한 16%에서 한 1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DB 하이텍은 굉장히 미미한 점유율입니다. 한 12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어떤 레거시화된 공정들, 뭐 PMIC라든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런 쪽들을 주로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AP, 뭐 CPU, 네. GPU 이런 것들은 최첨단 5나노,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2군데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메가 컴퍼니고 사실 코스피에 어느 정도 연동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디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에서 이익이 더 난다고 해서 멀티플을 릴레이팅 해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른 포인트는 뭐냐면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녹아 있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TSMC가 작년에 전체 굉장한 이익을 냈지만 네. 사실 삼성이 D램에서 내는 이익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주냐면 네. 파운드리라는 거는 업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돈을 엄청 벌었다가 이게 무슨 반토막 이하로 이익이 떨어져 버리는 사실 투자자들은 굉장히 변동성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모리 업체인데 여기에서 파운드리가 가미가 되면 안정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업황이 좋으면은 반도체 뭐 소재 장비도 덩달아서 이제 네네. 호황을 누리게 되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또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도 좀 충분히 쉬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면 다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장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이라고 하지만 네. 그게 낸드 향이냐 디램 향이냐 파운드리 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싼 종목을 지금 추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제가 봤을 때 업황이나 아직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쪽은 파운드리 쪽에서 특히나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EUV 장비를 막 깔면 그거를 이제 후공정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후공정이 옛날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반도체 웨이퍼에서 다이를 빼서 PCB 기판에 올려놓고 와이어 본딩해서 위에 에폭시, EMC 처리해서 딱 새까맣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자 패키징이라고 했다 그러면 네. 단순히 이제 예전엔 중세 기사의 철갑이 아니라 요즘엔 아이언맨 슈트라고 하거든요. 네. 후공정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렵고 까다롭고 검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 쪽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향후 성장성 대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수혜를 보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라는 레이저 장비 업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그러면 토픽으로 꼽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회사들도 뭐 있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많이 올랐는데 네.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익 IPS, 유진테크, 테크윙, 테스, 유니셈 뭐 이런 회사들은 좋게 반도체 보고 장비 쪽. 네, 장비 쪽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부품 쪽은 이제 TSE, 소켓 쪽, 그리고 TCK라는 이제 SIC 링 하는 회사 좋게 보고 있고요. 미천 다 드러냅니다. 소재 업체는 이제 네.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ENF 테크, 원익 머티리얼즈 좋게 보고 있고요. 다크호스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적자를 냈는데 올해 턴어라운드로 되게 좋게 보는 회사가 메카로라는 회사입니다. 저 이 종목 생소한데. 네. 윤희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래요? 메카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디램용 이제 소재, 전구체라 그러죠. 프리커서 네. 하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던 쪽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경쟁사가 SK 트리캠이라는 경쟁사가 들어와서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올해부터 심기일전해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요. 기존에는 20나노대의 프리커서를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10나노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프리커서 쪽이 좋아지고 있고 신규 사업이 차세대 태양광 전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네. 그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 챔버 안에 들어가는 파츠 있어요. 뭐 SIC 링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쿼츠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라믹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한 16억 정도 매출이 났고 올해 새로 공장을 사서 신공장을 셋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올해만 한 50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많이 얘기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네. 많이 풀어주고 가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네, 막 주고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사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1편에서 가져봤고요. 네.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네. 비트코인과 반도체 또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